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와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10월 1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날 뭘 먹었는지 관련 대화들이 오가다가 그 맥락 속에서 저 발언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데려오면 총으로 쏘겠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건데 왜 이 얘기를 지금 와서 꺼낸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이었는데요. 이 증언이 처음부터 나왔던 것은 아니고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있었던 그 만찬에 관련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을 했었거든요. 네. 그 반박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만찬 자리가 사실 만찬장도 아니고 주거 공간의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예.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를 논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을 윤 전 대통령이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상 폭로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공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어제 좀 웃음을 터뜨렸고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 그동안 조사에서는 말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저께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법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일관성 없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 예. 같은 그 고민을 빠뜨리게 되는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곽정은 그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현장에 갔을 때에 인원을 끌어내라냐 아니면은 의원을 끌어내냐 이런 걸 가지고도 말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경찰, 검찰, 특검을 거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맥락상 오히려 그렇게 본인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마음의 보복 감정이 예.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과연 그러면은 없던 말을 그냥 했던 것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예. 상황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즉각적 반응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제3자로 듣고 있던 재판부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어쨌든 이와 같은 곽 전 사령관의 한마디에 대해서 그 말의 신빙성을 뒤집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판결문에 녹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재판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해서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그 통화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대면서 이 증언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예. 문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유일한 진술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또는 불리한 정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인을 한다라고 예.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이번이 벌써 두 번째거든요. 네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걸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사실 그 추경호 의원의 집과 의원실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루어진 죄명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은 빠지고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폭넓은 재량권이 있을 수가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지금 한 3번 정도 장소를 바꿨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을 비롯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또 홍철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과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중요임무 종사자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설령 그렇게 전화를 하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그 짧은 시간 이것을 과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권의 자율성 그리고 또 내란죄의 성립 이거를 두고 법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법리적인 어떤 감각으로는 예.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동안 특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리고 뭐 총리 그리고 당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수사 강도를 높여왔었는데요. 이제 또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결국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지금 방향이 넓혀지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첫 네. 수사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특검으로서도 지금 많은 기간 수사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의결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첫 재판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권 의원 측에서는 일단은 혐의 부인하고 있고요. 공소장 내용 형사소송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다라고 해서 기소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다 했지만 법원에 보내는 것은 달랑 공소장 한 장입니다. 그 뒤에 있던 어떤 증거도 붙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재판부로 하여금 미리 어떤 판단에 대한 예단을 예.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자체도 공소 사실 자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쓰는 것이지 그 외에 관련성이 없는 것을 해서 유죄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은 쓰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공소장 일본주의인 것이고 이른바 필요 없는 것을 쓰지 마라라는 것이 여사기재 금지 원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 네. 절차가 법률에 위반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 없이 공소 기각해달라라는 그런 어떤 법리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안으로 가기 전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로서는 본안 한마디로 실제로 돈을 받은 지가 있는지 예. 그리고 그 통일 교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재판은 진행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게 공소장 일본주의 논점이 아니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법 원칙상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 것은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1억 원을 전달받은 정치 비리 사건을 넘어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그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또 훼손하는 그런 범죄다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예. 따라서 관련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권성동 의원 재판 수사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